IM머니 카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지난 4월 20일 유럽의회는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법인 미카, 영어로는 MICA죠. 마케팅 크립토 에셋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의 상당 부분이 암호화폐 서비스 라이선스,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중앙 디지털 화폐인 CBDC의 규제 등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합법적인 사업자 등록, 투자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한 제도가 마련돼서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현재 기사들을 보면 유럽 세계 가상자산법 미카 통과 내년 6월 시행 4월 21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동서양으로 나눈다면 동양은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그동안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있던 중국까지 홍콩을 기점으로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은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드린 웹3 페스티벌 에 대한 내용들에서도 알려드렸는데 이때 웹3 페스티벌도 개최하고 올해 6월에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부분들이 시행이 됩니다. 6월 1일부터 다음 암호화폐 강세장의 불씨를 만들고 있습니다. 홍콩이 아시아 암호화폐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실제로 또 많은 기업들이 홍콩으로 몰려들고 있죠.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쪽으로 지금 현재 계속 눈을 돌리고 몰려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앙화폐, 그리고 중앙 디지털 화폐인 CBDC 분야에서도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중국을 포함해서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의 국가들은 연구 및 시범 단계를 본다면 서방 측보다는 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규제에서 허용으로 가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서양 쪽은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최근 여러 은행들이 파산, 대규모의 은행 파산이 자주 나왔죠. 최근 여러 은행들의 파산으로 인한 전통 자산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암호화폐를 포함한 대체자산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문 기사들 번역본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여기 암호화폐 미국 암호화폐 도입의 증거가 새로운 여론조사 발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미국 은행의 파산으로 암호화폐 도입이 촉진이 되고 있다. 이 정부와 기관들은 이러한 상황에 역행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그리고 크립토에 대한 부정적 이슈로 인한 추가 금융기관들의 파산, 중소금융기관들의 파산들이 미 행정부와 사법부의 주도하에 진행이 된 측면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반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 정부와 기관들은 이러한 상황에 역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SEC 같은 경우에 증권거래위원회죠. SEC가 거의 선두로 나와 있습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거래소들을 전방위적으로 제재하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디파이도 증권법 적용 대상이라고 갠슬러 위원장이 계속 얘기를 하죠. 이 부분들은 스테이킹 서비스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디파이라고 얘기되는 부분들이 이게 금융기관을 위한 건지, 금융기관에 먹거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금융기관들이 디파이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SEC 측에서는 이 시장에 대한 규제,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규제라고 하는 커다란 권력이죠. 권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SEC 소속으로 자꾸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규제에 대한 부분들에서 명확성을 보여주면 되는데 이 기준조차도 흔들흔들 하고 있죠. 본인이 계속 그 부분들을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들을 허용을 했다가 어떨 때는 이들도 정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법무부 측에서의 공격도 있고 이런 측면들을 보면 지금 손발이 안 받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지금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 갠슬러 의장이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한테 공개적으로 비판을 엄청 받았습니다. 청문회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타박을 했죠.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내용들에서 기준이 없다. 너무 규제 일변도로 못하게만 한다. 그거에 대한 거의 선두 주자격으로 SEC가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만 하고 있으니까 상품거래위원회에서도 자기들이 소관으로 지금 이전시키려고 하는 이렇게 알력 다툼 같은 모습으로도 전개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여러 여타 거래소 프로젝트들이 바짝 엎드린 모습들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캔슬러 위원장을 이렇게 퇴출시키겠다는 뭐 의향도 나오면서 이제 프로젝트들의 미국 내에 서비스가 불가능하면 미국 역외로 이전하겠다라고 강하게 받아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역시 또 다시 미국 내의 산업을 미국 외로 쫓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의 모습에 JP 모건도 같이 동참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JP 모건은 SEC가 스테이킹 서비스도 증권 서비스로 본다며 이렇게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신중하게 움직여야 된다. 너무 부담을 가하고 있다. 프로젝트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너무 규제 일변도로 해서 성장세를 꺾어버리는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꾸준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도입 예정인 미 연준의 야심차게 준비 중인 실시간 지급 결제 시스템인 패드나우 또한 여기저기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패드나우에 대한 공격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공격을 일삼으면서 이 부분들이 준비되면 이게 패드나우가 처음 나왔을 때는 화폐로의 진입 부분도 허용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가 어느 순간인가 안 한다. 그런 거 안 한다. 라고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디지털 화폐하고 관련이 없다. 뭐 CBDC 출시 계획 없다. 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CBDC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부분들이 패드나우가 진행되기 전에 ISO 20022가 준비되고 있는 이 결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결제 표준입니다. 결제 표준인데 여기에 가입을 해서 이 부분들을 준수하는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죠. 여기에 리플하고 스텔라가 있죠. 결국은 얘들이 뭐 하고 있냐면 CBDC를 만들고 있어요. 이 내용들이 아니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냥 손사래를 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통제를 하는 측면에서 규제 일변도로 지금 현재 누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에 대한 비판. 그게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로 진행되게 되면은 연준이 관할하는 패드나우가 진행이 되면은 모든 사용자의 이게 디지털 위안화 할 때 나왔던 내용하고 동일한 리스크입니다. 디지털 위안화. 왜냐하면 모든 사용 거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현금, 캐시는 사실은 현금성 자산의 특징은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익명이에요. 익명성. 여러분들이 원하든 달러든 내가 가게에 가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그 현금을 누가 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익명성이에요. 사실은 통화의 익명성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많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뭐 범죄에 이용된다. 뭐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들 할 때 범죄에 이용된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이슈로만 얘기하면 기존의 원화와 기존의 자국 화폐가 자연스럽게 범죄에 이용되면 화폐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속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속성이. 속성이 기본적으로 화폐, 통화는 익명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쓰는지 알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알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화폐로 전개되면은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측면과 반대로 또 부정적인 측면이 같이 가는 겁니다. CBDC라고 하는 이슈가 나올 때는 그래서 화폐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은 익명에 대한 내용이 같이 나와요. 익명성에 대한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GK 뭐 스네이크라고 나오죠. GK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뭐냐면 익명이에요. 익명. 제로 날리지라고 하는 익명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익명을 지원한다는 얘기하지 않죠. 확장성을 지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확장성을 지원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내 같은 얘기예요. 화폐라고 하는 속성이 가지고 있는 요소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갖고 그런 부분들을 문제없는 형태로 포장한 거예요. 이더에서는 GK
이 GK라고 들어가는 거는 제로 날리지입니다. 영지식 증명이에요. 영지식 증명은 익명으로 주고받는데 주고받는 사람끼리는 서로 알아야 되잖아요. 이 내용입니다. 결국 익명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지금 현재 물밑에서 치열하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패드나우에 대한 부분들에서 케네디 주니어 또 미 연준 추진하는 패드나우를 강력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뭐 개인 사생활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활성화는 더더욱 반대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오고 있죠. 이게 양면의 칼 같은 거예요. 양날의 칼. 서로 이게 좋은 측면이 있고 나쁜 측면이 있죠. 근데 이게 연준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초기에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패드나우가 얘기됐을 때는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진입로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음모론적으로는 이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던 내용들이 기존에 우리 시그니처 뱅크나 이제 3월달, 4월달 때 파산했던 은행들, 실버게이트, 암호화폐로의 입출구를 맡았던 은행들이 주로 많이 파산이 됐죠. 패드나우가 초기에 언급했던 내용이 이 시장이었습니다. 이 시장이었어요. 공교롭죠. 그래서 음모론자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 패드나우가 이렇게 안정적인 서비스 안착을 위해서. 그래서 CBDC가 나오면 결국에는 이게 서비스가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공급이 돼야 돼요. 이 유동성은 발급해서 준다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사용처도 있는 거예요. 사용처 문제도 있습니다. 이 사용처가 있어야지 이게 유동성이 풀어질 수 있겠죠. 이 사용처를 가는 데 있어 갖고 디지털 화폐 움직임에서 가장 큰 초기 시장이 뭐냐면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그래서 CBDC나 패드나우가 나오면은 여기가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할이 그 역할로 시장을 서비스가 안착이 되려면 단순히 도매, 국가 간의 결제, 기업 간의 결제만 가지고는 그 유동성을 단위는 클 수가 있죠. 근데 그 건수나 이런 부분들에서 확정적으로 확대시키기에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하게 진행이 되는 표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결제예요. 글로벌 결제는 도매가 있고 소매가 있겠죠. 도매는 뭐 기업 간의 국가 간의 결제가 포함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소매는 그냥 B2C, C2C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걸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의 확대는 기존에는 그 시장을 암호화폐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상충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잡아먹기 위한 움직임들이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는 게 없애려고 누르는 게 아니라 준비하기 전까지 더 퍼져나가지 못하게 눌리고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유럽연합 측은 암호화폐와 관련 이번 미카법을 통해 윤곽을 먼저 드러내고 좀 착실하게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규제하에 암호화폐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는 유럽, 그에 반해 급부상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들이 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에서의 프로젝트명은 기본적으로 리플, 스텔라, 그 다음에 아이오타입니다. 첫 번째 리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리플이고요. 리플은 미카법이 통과되자 당연히 리플은 유럽연합의 이번 미카법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통과로 암호화폐 규제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막 얘기를 했죠. 지난 리플 보고서 저희들이 정리했던 영상이 있는데 리플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리플에서는 유럽의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이 유럽 시장에서 서비스 성장을 지원하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 측면에서 본다면 우선 리플은 블록체인 기업들 중에선 최초로 국제 표준인 ISO 20022에 합류를 했습니다. 지난 2020년입니다. 2020년에 이렇게 합류를 했죠. ISO 20022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결제를 위해 전 세계 금융기관 간의 데이터 전송을 표준화하기 위한 규약입니다. 규약. 여기에는 스위프트 그리고 유럽의 SEPA, 그 다음에 스위프트, 이게 현재 국제 결제 프로세스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 요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사실상 러시아 배제를 한다고 했던 게 여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구형입니다. 구형. 일종의 치면 옛날 차량 같은 거예요. 속도도 느리고 비용도 많이 비싸요. 그리고 영국의 패스트 페이먼트 등을 포함한 실시간 정산 시스템이 이미 표준으로 이 표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패드도 가입을 했죠. FED가 미 연준이 가입을 했습니다. 이 왜 가입했느냐? 앞에서 얘기했던 패드나우 때문입니다. 패드나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로써 리플은 블록체인 최초로 ISO 20022에 합류해서 중요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로써 리플은 일찍이 금융 업무 전반에 관한 규제 표준을 준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리플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주요 금융기관과 기술 제공 혹은 전략적 파트너십들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리플 기반의 엑스커런트 기술 적용한다. 여기는 2019년도 기사입니다.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죠. 사실상 리플은 우리에게는 그냥 가격적인 매매의 종목으로 얘기되고 있지만 꾸준히 국제 결제, 예전에는 B2B 계열로서의 접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국제 결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비즈니스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3위 핀테크 회사 피나스트라와도 손을 잡았고요. 여기에는 2019년도에 또 기사가 있죠. 꾸준히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플넷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들이 피나스트라의 방대한 금융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게 2019년도에 이미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 기반을 둔 결제 플랫폼 커런시 클라우드 여기와도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중동과 유럽 쪽에서의 중앙은행들과도 협약이 진행되면서 CBDC 쪽으로의 업무를 확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사에서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유고 연방에서 나왔던 몬테네그로 중앙은행 여기와 리플이 손잡고 CBDC 개발 착수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처럼 유럽의 지원을 유럽의 규제 환경, 금융기관의 솔루션 채택,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이 리플이 좀 더 확대되고 성장할 수 있게끔 마련이 되고 있다. 거기에 이번에 발표됐던 미카 법안이 중요한 일단은 모멘텀을 형성하는 것 같다. 그 전에 충분히 중동과 유럽 쪽에서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었죠. 미국 쪽에도 미주 법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SE 측과의 법적 소송 때문에 이 부분들은 미국을 벗어나서 그리고 유럽과 중동, 유라시아라죠. 아시아 쪽에서의 중동과 그리고 리플은 전통적으로 일본 쪽의 SBI 측하고 연결한 작업들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미팅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도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미국 역외로 사업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고 있더라.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적인 부분들에서도 지원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시작한 게 아니죠. 이미 갖춰놓고 있는 겁니다. 리플은 이미 갖춰놓고 있다는 거예요. 갖춰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리플은 이 정도를 하고요. 그럼 두 번째가 있는데, 바로 두 번째는 스텔라 루멘입니다. 두 번째는 스텔라 루멘입니다. 스텔라 루멘은 리플의 개발자인 제드 맥켈럽이 만든 프로젝트고 리플과 상당히 비슷한 기능과 행보를 갖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 공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텔라 루멘 역시 ISO 20022를 준수하고 여기에 스탠다드 바디에 가입되어 있는 몇 안 되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ISO 20022를 준수하는 프로젝트로는 리플과 스텔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 결제라고 하는 요소가 나오면 이 둘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국제 결제는 금융 환경의 문제와 같이 가는 거고요. 이 금융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과정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의 정리라는 얘기는 뭔 말인가 하면은 기존의 레거시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큰 대규모 거래 은행들이죠. 이 은행들이 이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걸 얘기 드립니다. 기존의 피아트 기준에서의 접근은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거기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디지털 통화인 CBDC 그리고 암호화폐로의 연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게끔 법적인 요소들이 준비되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예, 특히 미카는 그 부분들을 좀 선행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서방 측이죠. 서방 측은 예, 미국, 유럽, 그리고 뭐 일본, 한국 이런 경우에는 이 미카의 움직임에 예, 법안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할 거예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살피고 있는 거예요. 스텔라 루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얘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예, 지난 2021년 우크라이나는 CBDC 개발을 위해서 스텔라 루멘과 계약을 체결했고요. 현재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2021년도 8월달 기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어서 유엔이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에게 스텔라 네트워크를 통한 예, 스텔라 기반 현장 송금 기술 스텔라 에이드 어시스턴트 이름도 복잡합니다. 스텔라 에이드 어시스턴스 예, 여기에 대한 부분들로 구호성금 예, 스테이블 코인인 USDC에 대한 구호금을 전달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한 이제 불행한 사태가 있었던 그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으로서 예, 스텔라 네트워크가 이용이 됐죠. 이런 부분들이 착실히 실제 세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USDC 구호금이 이래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외환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 보낼 수 있는 거였죠. 누구든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예,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보내는 거예요. 기존의 금융망을 통하지 않고 기존의 금융망에서의 외환 송금을 통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다. 그래서 리플과 스텔라의 경우에 모두 국제 송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리플은 좀 중앙화되어 있고요. B2B 계열의 서비스 구축이 우선시 되었습니다. 근데 스텔라 루멘은 구조적으로 탈중앙화를 언급을 했고 그래서 B2C 혹은 C2C 이런 P2P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개념에 오히려 충실한 형태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특히 금융 인프라가 낮은 개도국에 스텔라 루멘이 좀 먼저 진출해서 금융 환경 개선에 많이 이렇게 힘써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19년 IBM이라는 든든한 아군을 얻어서 그 시장을 전 세계로 확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한번 또 얘기 드렸는데 스텔라 루멘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리플을 얘기를 할 때 소액 결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제가 그때 일론 머스크의 야망이라고 하는 부분들 도지코인 얘기할 때도 얘기 드렸습니다. 이때 나오는 게 피터 틸입니다. 피터 틸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와 같이 합병했던 페이팔에 같이 합병했던 창업자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관여하고 있는 데가 IBM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리플을 선택했다가 리플 쪽에서는 거절당하고 제드 맥켈럭과 더불어서 지원을 해서 진행되는 게 스텔라 루멘이거든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소액 결제에 대한 비즈니스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소액 결제 비즈니스를 뭐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소액 결제 시스템으로 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텔라 루멘에 IBM의 블록체인이 붙기 시작하는 내용들은 중요한 요소를 가지는데 전 세계 금융기관의 메인프레임에 IBM의 메인프레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과 금융기관들과 붙을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하나? IBM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IBM의 시스템에 장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세계적인 또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와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독일은행 BVDH가 스텔라 블록체인을 이용한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BVDH 파트너가 스텔라에서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계획을 발표를 했죠. 또한 유럽의 주요 부동산 기업 중 하나인 보노비아는 스텔라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2천만 유로, 약 하나로 263억 정도 규모의 채권을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여기 21년도입니다. 21년도.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내에서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게 STO의 형태를 띠는 부분들도 있고요. 조각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채권에 대한 발행, 관리 이런 부분들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망에
전반적인 업그레이드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부분들이 물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스텔라 루멘은 그 작업을 21년도에 이미 진행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보면은 또 최근에는 프랑스 송금업체 템포와 협업, 유럽연합에서 브라질로의 송금이 가능하게 하여 국제 결제 시장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템포 파이낸스와 엔토큰스 브라질로의 송금 혁신. 이 기사는 23년도 올해 4월 13일 겁니다. 이 가격에서는 리플과 스텔라 루멘 둘 다 가격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솔직히. 근데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스텔라 루멘, 리플 둘 다 모두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내용들이 SE 측과의 법적 소송 부분들이 해결되는 시점부터는 이런 펀더멘털적인 요소들이 이제 적용이 되겠죠. 적용이 되면 그게 가격에 영향을 본격적으로 끼칠 걸로 봅니다. 지금은 SEC 측과의 법적 소송으로 그 부분들이 많이 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오늘 지금 현재 부분에서 미카 법안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두 가지 프로젝트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리플과 스텔라. 이 두 프로젝트 모두 좀 비슷한 성격이죠. 미카법이 주목하고 있는 결제, 그리고 CBDC,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가장 준비를 잘 해오고, 그리고 또 실제로 많은 국가들과 금융기관에서 채택되고 있다는 점들을 고려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둘의 잠재력이 기대가 됩니다. 23년도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기대해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오타입니다. 스마트폰, 자율주행 자동차, 헬스케어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 IoT라고 얘기하죠. 이런 사물 인터넷 관련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고 독일에서 탄생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아이오타 재단은 2017년 독일 정부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아이오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인 시티 오브 싱에서는 아이오타를 사용해서 도시 내 다양한 센서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한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이미 오래전에 나왔던 게 2019년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스마트 시티와 IoT 기술이 대도시를 돕는 방법, 이렇게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프로젝트죠. 그리고 독일 기업과 독일 정부와의 협업은 더 활발합니다. 기업하고의 요선을 보면 2018년도 기사입니다. 폭스바겐, 아이오타와 협력, 탱글 활용한 커넥티드 카, 자동차 개발, 이런 부분들이 폭스바겐을 통해서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 2018년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독일 보안회사가 또 아이오타를 이용한 차량 관련 지갑을 발표를 합니다. 독일 보안회사가 아이오타 지불 방식의 자동차 지갑, 이제는 우리가 폰에서 쓰는 지갑 외에 자동차 안에 사용되는 지갑. 왜냐하면 아이오타가 기본적으로 사물 인터넷 기준이지만 이게 사람 대 사람의 거래가 아니고 M2M입니다. M2M. 머신 투 머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 지갑을 넣어놓는 겁니다. 지갑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갑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지갑입니다. 차량 관련 지갑을 발표했고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라 지갑 관련 개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이 2019년도 얘기입니다. 2019년도. 그러니까 자동차끼리의 정보 교환, 트랜잭션 교환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자동차에도 지갑을 이미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 정부와의 협업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2021년 독일 정부 에너지 프로젝트에 선정돼서 에너지 공급과 연결된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스마트 에너지 네트워크용 보안 센서 플랫폼입니다. 이게 IoT가 많이 사용되는 영역이기도 해요. 센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기존의 공장 자동화, 공장 무인화
이런 부분들 할 때 혹은 어떤 정보들을 주고받고 하는 부분에서 통신기기가 내장되어 있는 센서를 기초로 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통제되어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이걸 통해서 서로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들이죠. 이런 부분들의 센서 네트워크의 데이터 전송 및 처리를 위한 확장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겁니다. 자체가 에너지를 뭐 개발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에너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의 센서 데이터들을 주고받는 안정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아이오타 위에서 구축한다.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M2M이라는 게 사용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전부 다 센서 베이스 센서인데 통신이 되는 센서입니다. 통신 기반의 센서. 그럼 결국에는 어디하고 연결될까요? 통신회사하고도 연결됩니다. 통신회사하고도 연결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통신의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많이 진행이 됐죠.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부분들로 진행되기 위해서 아이오타 같은 데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처나 방향이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 또한 또 독일 교통부 지원 자율 인프라 여기 자율주행 인프라 사업 구축 사업에 아이오타 프로토콜 적용을 했고요. 트위터에 있는 기사입니다. 아이오타에서 내놓은 기사 2021년도 겁니다. 여기 보면 스마트 교통 인프라를 구축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자율주행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현재 무인 자율운전 뭐 이런 부분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테슬라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가 활성화되면서 자동주행, 안전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때 이런 네트워크에서의 주고받는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오타가 쓰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내용들은 우리 주변에서 이미 보고 있죠.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내용들의 밑바닥에 인프라적인 요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럽 1위 반도체 회사 STM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서 아이오타 마이크로 칩셋을 출시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아예 소프트웨어를 칩셋에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머신 투 머신에서 그 머신에 이 칩셋을 넣어버리면 기본적으로 통신을 하는 거죠. 통신이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 칩셋을 연결시켜버리면 그냥 그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리고 이어서 아이오타는 유럽위원회에서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 테스트에 채택됨으로써 유럽연합의 또 선택을 받게 됩니다. EU 블록체인 PCPA 다음 단계에 진입, 유럽위원회의 블록체인 사전 상업 조달의 다음 단계로 선정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에서 블록체인 그 자체를 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아이오타는 블록체인이 아니거든요. 탱글 알고리즘을 이용한 전송 규약이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유럽위원회의 블록체인 사업 사전 상업 조달의 다음 단계에 선정이 됐다. PCP의 다음 단계에 진입됐다. 이게 2023년 1월 27일 기준입니다. 여기에도 나오죠. 아이오타가 트위터를 통해 유럽위원회가 이렇게 사전 상업 구매 마지막 단계 테스트에 아이오타를 선택했다. 12개월 동안 진행된다. 22년도 11월 달에 기사니까 올해 23년도 11월, 12월 되면은 사실상의 진행이 끝난 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되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유럽 쪽에서는 두각을 보이면서 활약을 하고 있다. 우리는 가격만 보니까 아이오타가 크게 이슈가 안 되고 있지만 유럽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유럽 블록체인 협회와 협력해서 웹3 환경을 촉진을 위한 포지션 논문에 기여하기 위해 초대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오타와 EU 스마트 계약 디지털 아이디 및 공급망 관리의 미래를 위한 입장 문서 작성. 이게 웹3입니다. 웹3에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아이오타가 기여할지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선도적인 오픈소스 확장 가능하고 수수료가 없는 블록체인인 아이오타 입장 보고서에 기여하도록 초대되었다. 자기들은 아이오타가 블록체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웹3로의 확장 가능성. 그래서 사실은 EVM으로 가는 걸 수도 있겠네요. EVM으로 가는 부분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술적 요소로 보면 최근 자체 개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EVM의 공식 출시
EVM의 공식 출시, 예, 이런 공식 출시에 앞서서 테스트넷 버전을 출시했다고 밝혔고요. 자체 기술의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로의 확장까지 준비를 완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EVM 솔티디티, 아이오타 스마트 계약이 EVM과 작동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 내부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EVM 이더 네트워크로의 확장이죠. 이더리움에서 수년간 개발 및 실험에서 얻은 엄청난 양의 리소스,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로의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는 거죠. 여기에는 스마트 컨트랙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스마트 컨트랙, 스마트 계약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킨 이유는 확장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짜서 프로그램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거야.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임의로 수정을 할 수가 없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은 장단점이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요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IoT 환경에서 M2M에서의 전개가 빠르게 머신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칩셋 단위에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안에다가 심어 놓으면 사람의 개입 없이 빠르게 자동 처리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측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을 했고 이더리움과도 연계할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 기사죠. 3월 29일 날 기사에 따르면 테스트, EVM 테스트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EVM으로의 확장을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첫 번째가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에 발을 담근다. 이런 뭐 확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으로 기능적인 요소도 확장시키겠다는 걸로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로 이제 좀 더 보편화되는 서비스로 진행할 개연성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이오타는 독일을 중심으로 전 유럽에서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또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인정을 받고 있고 따라서 이번 이제 유럽 측의 시장 이렇게 성장과 함께 더불어서 동반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전체 흐름에서 미국이 좀 주춤하고 있죠. 미국이 주춤하는 가운데서 이 암호화폐 산업이 홍콩을 중심으로 한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움직임으로 좀 나뉘어지는 모습이고요. 이 과정에서 미국이 이렇게 밑에서 뒤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는 있겠지만 드러나 있는 측면은 일단 규제 일변도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특히 유럽연합이 이번에 법안 발의와 함께 암호화폐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마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은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 유럽 시장에 좀 더 관심이 있다면 저희가 오늘 체크해드린 리플 그리고 스텔라 이거는 미카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고요. 유럽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목해서 봐야 되는 IoT 부분에서의 프로젝트 아이오타 이 세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 아이언머니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아이언머니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